네, 오늘 강의는 정적분의 계산입니다. 자, 앞에서 했던 부정적분 있죠? 자, 이 부정적분하고요. 자, 구조를 좀 얘기해 줄게요. 부정적분이라는 게 있고 정적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좀 달라요. 얘들은 말은 적분이지만 정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개가 별도다라고 약간 생각하세요. 자, 부정적분은 이미 설명을 했고, 그 다음 정적분인데, 이 정적분은요, 설명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 단원 이름이 정적분의 계산이잖아. 계산이 결국 목적은 해요. 하지만 이거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지금 쓰고 바로 시작할 구분구적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 구분구적법을 가지고 정적분을 정의해요. 네. 그러면 정의가 되면은 당연히 우리가 매번 그랬지만 성질이 나오게 되고, 그런 성질을 이용한 이제 계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구조가 대부분.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다 연습을 하게 될 텐데, 그 중간에서 이 부정적분과 정적분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도 설명을 하게 돼요. 자, 뭐 이런 구조인데요. 자, 먼저 구분구적법입니다. 자, 그냥 전혀 새로 나오는 내용을 하나 배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구분구적법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고구마가 있다. 입체인데, 아니면 면적으로 하자. 그냥 이런 뭐 종이가 하나 있어요. 이 종이의 면적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떤 아이디어를 쓰냐면, 이 종이를 어떤 일정한 그 기준으로 가지고 등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뭐 X축을 하나 잡았다고 치고, 그 X축을 갖다가 같은 등분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짝짝짝짝짝 잘게 N 등분을 해. 그래서 각각의 면적을 구합니다. 이 면적, 이 면적, 이 면적, 이 면적. 면적을 다 구한 후에 그걸 합해요. 그러면 그 종이의 면적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 오차를 나중에 리미트라는 걸 써서 줄여버립니다. 그러면 종이의 면적이 돼요. 자, 무슨 말인가? 자, 다시 한번 금방 들었던 얘기를 잠깐 상기하면서 그냥 새로운 마음으로 들으세요. 자, y는 x 세제곱이란 그래프. 근데 어차피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보세요. 이쪽도 이렇게 있겠지만 x축하고 x는 1이니까요. 1.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게 지금 요 면적입니다. 요 면적. 그래프와 x축과 x는 1로 둘러싸인 면적. 자, 얘를 어떤 방식으로 구하냐면, 잘 봐. x축을요, n등분합니다. n등분이라는 거 알겠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서 땡땡땡땡 이렇게. 그러면 여긴 좌표가 0이고 여긴 좌표가 뭐가 냐면 n분의 1 되겠죠. 여긴 n분의 2가 되고 n분의 3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n분의 n-1이 될 거고, 요 1은 n분의 n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요. 다 이렇게 이 도형을 자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만듭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계속 만들면 마지막에 이렇게 되겠죠. 사각형이 하나가. 이래서 요 사각형의 면적을 구해요. 요 사각형의 면적을 계속 한번 써볼까요? 첫 번째 사각형은 밑변의 길이가 n분의 1이고요. n분의 1 곱하기 높이가 얼마야? 높이가 n분의 1에서의 y값이 높이라고 볼 수 있잖아. 함수니까. 그럼 n분의 1을 여기다 넣으면은 높이가 n분의 1의 세제곱 나오죠? 플러스 이제 두 번째 사각형. 요 사각형의 면적 마찬가지. 밑변은 길이가 n분의 1 등분했으니까. 높이는 n분의 2를 대입한 y값이니까 n분의 2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참 밑변 n분의 1 곱했죠? 자, 이렇게 해서 사각형을 다 면적을 만들어서 더해요, 우선. 그러면 좀 간단하게 다시 쓰면 n분의 1이 다 어차피 붙어 있을 거 아니야. 밑변은 다 n분의 1이니까 n분의 1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묶어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하나 정도 더 써볼까? n분의 3의 세제곱 해서 마지막엔 뭐가 돼? n분의 n을 대입한 게 높이가 되니까 n분의 n의 세제곱 이렇게 끝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사각형 면적을 구했습니다. 그럼 일단 요걸 합해보면요, n분의 1에다가 요건 여러분들 합할 수 있죠. 분모가 n3승으로 동일하고, 그럼 분자는 뭐야? 1,3승 써줄까 그냥 한번. 자, 2,3승 해서 n3승까지 가니까요. 그러면 3승은 빼낼까 그냥? 그럼 n 4제곱 분의 1 곱하기, 그럼 요거는 공식에 따라서 어떻게 돼? 2분의 nm 플러스 1 제곱 이렇게 되죠. 정리를 해야 되나?
정리할까 그냥? 좋아. 그러면 4n 세제곱이 되고 하나 약분되지? 그 다음 n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이 사각형의 면적에다가 자, 이렇게 쓸까? 리미트를 붙입니다. 리미트. 극한. n을 무한히 보내버려요. 자, 이 개념이 뭘까요? n을 무한히 큰 수로 보낸단 말이 여기서 등분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얘기죠. 아까는 n등분인데 이게 1000등분, 만등분 한다고 생각해봐. 상상을. 그러면 사각형이 지금보다 더 이게 좁아질 거 아니야. 폭들이 좁아지면서 여기 있는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에 한없이 가까워지겠지요. 이 상상이 돼야 됩니다. 이거 지금 그리기가 힘들어. 그 상황을 지금. 상상이 돼야 돼. 잘 생각해봐. 사각형 밑변을 잘게 쪼개면 사각형도 얇은 게 많이 생기죠? 그럼 그것들의 넓이가 결국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걸 느낌이 와야 돼. 오죠? 자, 그래서 여기가 4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n 플러스 1에 제곱돼서 답은 4분의 1 나오겠죠? 3차분의 3차니까 최고차 항따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일단 지금 이 느낌은 우리가 답은 나온 거예요. 이미 답은 나온 건데 좀 더 정확한 설명을 하면요. 이 개념도 써야 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은 사각형이 곡선 위로 삐져나온 사각형을 그렸잖아.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자 보세요. 파란색, 이 파란색이 잘 보이려나? 이렇게 아래쪽으로 만든 사각형이 있지. 그럼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겠죠. 사각형이. 이해 가나? 그러니까 곡선 아래쪽으로 계단을 만든 사각형과 곡선 위쪽으로 계단을 만든 사각형을 두 개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밑에 있는 파란색 사각형은 식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지금 식이 좀 멀어지는데 자, 그림 잘 보시면서 식을 써볼게요. 면적이. 그럼 밑변은 또 n분의 1이야. 에? 그럼 첫 번째 사각형은 또 마찬가지 n분의 1의 세제곱이고 n분의 2의 세제곱이고 해서 마지막이 n분의 높이가 조심해야 돼요. 높이가 마지막 높이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이 높이가. 그지? 여기서. 그래서 요게 n-1의 세제곱이겠구나인데요. 근데 이 앞에 그냥 0 하나 더 할게요. 0은 그냥 개수가 안 맞아서 그래. 전체가 항이 n개 되게 좀 해보게. 그럼 마찬가지 이것도 싹 여러분들이 계산해보면 선생님 빨리 할게. 4n 세제곱분의 n-1의 제곱 나와요. 그러면 마찬가지 이 사각형도 리미트 n을 무한히 쪼갠 것의 극한을 생각하면 마찬가지 4분의 1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계산하나 4분의 1이 돼요. 자, 이거 뭐 부등식으로 써서 하기도 하는데 그냥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핵심은 어떤 면적을요 n등분을 해서 그 각각의 면적을 구해서 합한 후에 n을 무한히 보내서 어떤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도 구한다는 거. 구분구적법 잘 명심해 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구분구적법을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면적 구해서 그게 같음을 보였잖아요. 자, 근데 정확한 이론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일반적으로요. 자, 함수가 있고 아까랑 비슷한 그림이에요. 자, A부터 B까지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이 전체 면적을 구하는 게 지금 할 일입니다. 그럼 얘를 X축을 A부터 B 사이를 n등분을 해. n등분하면 요 하나의 길이가 굳이 쓰자면 B 빼기 A라는 이 전체 길이를 n등분한 요 값이겠죠? 요게 지금 요 한마디의 길인데 이게 다 쓰기 불편하니까 얘를 갖다가 잠시 요 길이를요 델타 x라고 쓰겠습니다. 요거를 요걸 이렇게 세모 x라고 하고 요거라고 쓸게요. 하나의 길이를. 그럼 이게 다 델타 x죠? 이게 다 델타 x. 그리고 요 지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a에다가 이걸 더해야 되는데 그냥 편의상 x1이라고 할게요. 이게 x2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뭐 xk가 있고요. 그다음 요 맨 마지막 게 그럼 뭐가 되겠냐면 요게 xn-1이 될 거고 얘가 xn이 되겠죠? 생각해봐. n등분했으니까. 그럼 얘를 그냥 편의상 a도 x0라고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요걸 자릅니다. 이렇게 아까처럼. 대충 이제 빨리 하게. 그래서 이렇게 위로 사각형을 만들었다고 생각합시다. 노란색. 위로 사각형을 만들면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사각형의 면적을 하나씩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 자, 봐요. 요건 델타 x 곱하기 높이가 x1에서의 함수값이 높이잖아. 이해 가시지?
그럼 아까처럼 쓰는데 다 써야 되나 모르겠네. x1 곱하기 델타 x, 그죠? 그 다음에 fx2 곱하기 델타 x 이렇게 면적이 되잖아. 그래서 n개를 더해요, 그죠? 그럼 얘를 기호로 쓰면 어떻게 될까? 얘를 기호로 쓰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xk 곱하기 델타 x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가시지? 아까 했으니까 다 보이시겠지? 똑같이 또 쓰면 지겹잖아. 됐어요? 자, 요게 지금 그려놓은 노란색 사각형들의 넓이의 총합입니다. 됐어요? 느끼실 거라고 믿을게. 자, 두 번째 아래쪽 겁니다. 자, 아래쪽은 요렇게 그지? 요렇게 잘라서 요 파란색 사각형 요렇게, 요 마지막은 요렇게 끝나겠죠. 요 파란색 사각형의 면적은 어떻게 돼? 식으로 그러면 바로 씁니다. 시그마 k는 0부터 n-1까지가 되고 f xk 곱하기 델타 x 이렇게 돼요.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씩 넣어서 나열해 보면 금방 이해가요.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s라고 합시다. 내가 구할 게 s예요. 그러니까 그지? 그럼 분명히 이 s는 좀 더 쓸까? 요거보다는 크고 요거보다는 분명히 작겠죠. 이런 관계를 만족해요. 그럼 여기다가 양변에 다 리미트를 붙입니다. 아까 개념이 그 구분구적법 개념이 이거였잖아. 요걸 구하는 게 아까 답이 나온 것처럼 여기다 똑같이 n이 무한대인 극한을 다 붙여버립니다. 그럼 극한이 붙음으로 해서 부등호에 등호가 생기죠? 요 개념 바로 씁니다. 됐지? 꼭 중요하죠? 근데 리미트 s는 뭐가 되냐면 결국 s죠? s는 우리가 구할 넓이야. 이건 식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가운데가 그냥 s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요렇게 돼요. 됐죠? 그래서 결국 보면 이 극한하고 두 개가 같은 극한이 나와서 결국 내가 구하고자 하는 S 값이 결국 이 값이 되는 거죠. 아까처럼. 아까 예로 치면 이게 4분의 1 나온 거고 이게 4분의 1 나온 거라서 답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잠깐 별이라고 쓸까 이렇게? 네. 자, 이렇게 쓰는 게 구분구적법의 정확한 논리 해법이에요. 참 복잡하죠. 그런데 실전에선 그럼 언제 선생님 사각형 두 개 넓이를 다 더해서 이렇게 극한을 두 번 구하나? 그래서 한 번만 하세요. 실제 문제가 나면 당연히 극한값이 있는 그런 넓이니까 한쪽만, 둘 중에 한쪽만 계산해도 답은 어차피 나온다는 거 생각하시고 일반화된 표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서 설명한 구분구적법 그것이 이제 이 정적분 정의의 원리입니다. 그대로 정적분의 정의가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금방 이런 넓이를 구했잖아. 이 넓이가 이렇게 됐었죠? 그리고 이거는 연소감수 fx에 대해서 두 개가 같거든. 그래서 요걸 우리는 이제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내요. 이게 정적분이라는 겁니다. 그 s를 길게 쓰고요. 이 말이 a부터 b까지란 얘기야. x가 이 그림도 하고 매치시켜도 돼요. x의 범위가 여기 x죠. a부터 b까지고 그 범위에서 함수 fx의 정적분입니다. a부터 b까지 함수 fx의 정적분을 우린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요. 이게 x의 범위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결국 이 네 개가 다 같은 겁니다, 지금. 결국 면적이 정적분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조심할 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면적이 그대로 정적분이 됩니다. 단 함수가요. x축 위쪽에 있어야 돼요. 위쪽에 반드시. 기억해도 x축 위에 함수가 있을 때 우린 그 정적분이 그대로 그 면적을 나타낸다라는 거고 x축으로 둘러싸인 거예요. x축과 함수로 둘러싸인 면적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잘 기억해 두시기요. 자, 이 정적분의 정의를요. 잘 이해하셨다고 보고요. 근데 아까 금방 마지막에 얘기했듯이 정적분의 값이 그대로 넓이랑 같으냐. 아까 얘기했지만 x축 위에 있을 때는 같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밑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이 그림 하나 봅시다. fx가 이렇게 있고요. 지금 그림 상황부터 a부터 a, b, c가 있는데 c부터 b까지는 fx가 x축 위에 있으니까 그대로 이 부분에서는 정적분과 넓이가 같다는 얘기를 아까 했었어요. 그럼 지금 실제 선생님이 그냥 예를 든 건데 이 넓이는 15고요. 요 넓이는 10이라고 볼게요. 이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달라질 건 없어요. 여기서는.
그러면 자, 이 C부터 B까지의 요 정적분 있잖아. 이 정적분은 어때요? 그대로 넓이 10이 정적분의 값이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아까 된 거예요, 이미. 그러면 fx가 요 밑에 있죠, 지금 x축 아래쪽에. 이때는 넓이가 15라고 해서 얘가 15냐? 그렇지 않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넓이랑 정적분이 같은 게 아닌데, 그 이유는 아까 여기를 생각해봐. 이걸 n등분 했잖아, 그지? 구궁적법. n등분해서 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그지? 지금 이렇게 만들겠구나. 이렇게. 잘 보세요.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 나가면 언젠간 xk가 있어서, 그지? 아까 기억나죠? 그럼 요 높이가 뭐야? fxk잖아. y값이. 그래서 얘를 아까 쓴 게 이렇게 썼잖아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xk 곱하기 델타 x의 리미트, 그지? 이렇게 썼잖아요. 여기서 보면 요 부분이 사각형의 넓이였잖아, 분명히. 근데 지금은 이게 사각형의 넓이가 아니라는 거야. 왜? 보세요. fxk라는 게 함수값인데 지금은 함수값이 음수잖아요, 음수. 이해 가시겠어? 이게 음수가 나와요, 실제로. 그러니까 음수에다가 어떤 길이를 곱해서 더했으니까 이 전체가 음수값이에요, 당연히. 그러면 그걸 합해도 음수고 극한도 음수라는 거야. 아하, 그래서 결국 얘가 15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5가 나오겠구나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음수니까, 마이너스 얼마니까, 전부 다. 그림을 잘 보시면 이해 가시나? 자,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 x축 위에 있는 함수는 그대로 이게 두 개가 같지만 x축 밑에 있는 함수에서는 이 두 개가 같지 않다는 거죠. 부호가 하나가 다르다는 얘기야. 요거 이해하시고.